안녕하십니까. 요요를 하는 민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요는 이렇게 선을 넣어주고 줄을 감아주고 던지고 착 잡아주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느리노?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 요요도 발전을, 진화를 겪어왔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요요입니다. 이 요요의 이름은 타임슬립 요요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옛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요요는 이지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임슬립에 대한 요요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장갑입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냐면요. 일단 요요는 줄로 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빠른 기술을 쓰면 그 손과 줄의 마찰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구매하시고 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이 아셨던 이지트릭 요요는 베어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던진 후에 바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제 이지트릭의 특징이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타임슬립 요요인데 타임슬립 요요는 이제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톡 건드려도 올라오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베어링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네, 소리가 이런 소리를 내고요. 네, 그리고 줄도 중요합니다. 이 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줄이 있어야 그 요요가 돌아가거든요. 베어링도 중요하지만 근데 줄을 하나 가지고 계속 쓰면 이제 꼬이고 이제 털도 이제 뽑혀서 이제 요요가 망가지게 돼요. 요요를 보시면 여기 베어링 쪽에 그 실이 갈리면서 이 베어링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고 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요요를 오래 쓰기 위해서 이 줄을 10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요요를 하면서 단순히 즐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좀 몇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그 교훈은 이제 이지트릭 요요랑 타임슬립 요요를 이제 관찰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일단 이 두 요요는 이 차이점과 공통점은 이지트릭 요요는 베어링이 없고 타임슬립은 베어링이 있다고, 공통점은 이제 다 요요고 다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줄은 영적으로 적용하면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베어링은 기도 생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지트릭 요요를 보시면 톡 던졌다가 별로 기술도 못하고 바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으로 이제 봤을 때 일단 줄이 있으니까 그거는 받았어요. 툭 던져요. 그러면 얘가 별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거는 받았지만 열매를 바로 맺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슬립 요요는 이제 베어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어링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 생활 그리고 성경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톡은 던졌을 때 올라오지 않고 그 주인이 많은 기술을 쓰면서 이제 그런
그런 기술들을 뽐내면서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이제 베어링이거든요. 기도의 생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주인이 이제 원하는 시간대 바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구성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뜻을 깨달을 수 있구나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를 하는 민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3 김하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은 곱슬과 직모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머리카락은 단일 인자 유전이라 우선과 일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곱슬과 직모를 나타낼까요? 먼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모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약 3%의 곱슬이 나오고 곱슬과 직모 사이에서는 곱슬 68%, 직모 2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과 흑인 사이에서는 의뢰 곱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종에 따른 머리카락에서는 동양인은 머리카락 단면이 원형이므로 곱게 뻗은 머리칼인 직모이고 서양인은 머리카락 단면이 타원형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동양인보다 웨이브가 심한 곱슬머리입니다. 흑인은 서양인보다 타원인 정도가 더 심해서 머리카락 단면이 거의 납작하거나 심한 경우 리본 모양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단면이 동그랄수록 털은 곧게 자라고 단면 모양이 계란형일수록 털은 더 곱슬거립니다. 유전에 따른 머리카락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의대 제레미 네이선스 박사팀이 프리즐드 6라는 유전자를 발견했는데요. 프리즐드 6라는 유전자가 없으면 털이 구불구불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모낭의 모양이 달라 머리카락 모양이 다른데 모낭 통로 입구, 즉 개구부 모양이 원형이면 직모이고 타원형이면 곱슬이 됩니다.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두 가지인데 거기에는 단단한 단백질과 부드러운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단한 단백질은 소수성으로 물기를 머금지 않고 부드러운 단백질은 친수성으로 물기를 많이 머금습니다. 이 두 단백질이 균등하게 퍼져 있으면 곱슬이고 균등하게 퍼져 있으면 직모이고 균등하게 퍼져 있지 않으면 곱슬이 됩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곱슬머리가 되는 이유로 첫 번째는 부위별로 다른 곱슬입니다. 신체 부위별로 털이 곱슬거리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털은 직모인데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 같은 곳은 곱슬거리는 것처럼 다른 털보다 유독 곱슬거리는 이유는 주로 옷과 털이 마찰을 일으켜서 원래 곧던 모양이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털과 살이 주로 닿는 일도 휘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옷을 벗고 산다면 음모와 같이 옷이나 살이 닿지 않는 부위의 털은 지금처럼 곱슬거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항암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모자나 가발을 쓰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모낭 세포가 파괴되어 머리카락이 빠지기 때문인데요. 빠진 머리카락은 다행히도 항암 치료가 끝나면 다시 자라게 됩니다. 다만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은 이전보다 살짝 가늘 수도 있고 곱슬이 아니었던 사람은 곱슬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유전자는 우리 몸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명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곱슬이냐 직모냐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조사와 실험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더 빨리 오신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되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3 송채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자꾸 나빴다 좋았다 하면서 밖에도 못 나오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앱이나 웹사이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어쩔 때는 미세먼지는 좋고 초미세먼지는 나쁘고 어쩔 때는 미세먼지는
나쁘고 초미세먼지는 좋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미세한 먼지고 초미세먼지는 초미세한 먼지라는 걸 알겠는데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알아봤습니다. 거기에다가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도 알아봤어요. 첫 번째로 먼지는 일단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뜻해요. 그리고 황사는 중국 북부 지방과 몽골 사막지대 등에서 생성된 미세한 흙먼지가 북서풍 등 기류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된 것을 말해요. 황사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황사도 미세먼지의 하나로 치부하곤 해요. 황사, 미세먼지 이것들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미세먼지는 일단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가스에서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발달이 되었고 우리의 지역적 기후도 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나라 직접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심장이나 혈관 등으로 미세먼지가 침투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 미세먼지의 크기가 우리 머리카락 크기는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인데 미세먼지 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으니 이렇게 침투하기 쉽겠죠? 그래서 세계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어요.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심하면 죽기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죄에서도 미세먼지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정말 작죠. 죄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작은 것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로 간주하지 않고 이런 것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미세먼지 치수를 보지 않고 나갔을 때 별로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못 느끼고 목이 칼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세먼지가 높다는 걸 알고 나서는 우리 목이 괜히 칼칼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세먼지, 특히 작은 죄들을 인지하고 나면 우리는 그런 죄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죄들에 대해 대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고 우리 몸에 피해만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